현대중공업 사태 알아보겠습니다. 민중당 김종원 의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 현대중공업 사태가 참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왜 노조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동안 아시다시피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이제 울산 지역 시민도 울산시를 비롯해가지고 예. 이 문제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잘 풀리기를 희망했는데 예. 일방적으로 주총이 강행돼서 안타까움을 좀 금할 수 없고요. 예. 또 저도 오늘 주총의 위법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위법 소지가 또 많다는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예. 주주총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주주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되는데 예. 갑자기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어려웠고 또 이동 수단부터 이제 제공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이제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 같고요. 예. 또 40분 전에 갑자기 이제 변경 공고를 하는 바람에 그 장소까지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어요. 또 가보니까 또 경찰과 용역 이중으로 또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예. 들어오는 것을 또 제지하는 상태가 또 있었고 예. 차량 탑승을 또 안내했는데 그 차량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왜 출발하지 않느냐고 이제 거기 있는 주주들이 얘기를 하니까 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 이 차는 출발할 수 없다고 해서 끝내 출발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 주총 장소 변경 또 시간 변경 또 무리한 어떤 추진이 주주들의 권리 침해까지 좀 얘기되고 있어서 예. 거기한 소지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의원님이 현대중공업 본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울산 동구회가 이제 지역구시고 그래서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문제들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현대중공업의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해서 이 회사 불안할이 통과된 것을 갖고 이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적 분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어떤 조치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 이제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역 결합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사 단계에 있고 그 서류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할 이유가 또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 승인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해외 결합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EU나 일본, 중국 등에서 이제 독과점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반발이나 또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또 여러 가지 고용의 문제나 지역 경제의 문제나 조선산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해서 먼저 진단하고 논의하는 것이 저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리하게 물적 분할을 밀어붙인 거는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도 이면에 다른 속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면에 다른 속내는 뭘까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총수 일가였던 대주주들의 어떤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 또 3세 승계를 위한 어떤 편법 승계를 위한 어떤 조치, 이런 것이 어떤 연동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활로로 걷고 있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단추 그 시작으로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부분이 이게 지금 인수합병을 되고 또 물적 분할이 되면은 어떤 부분이 노조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습니까? 이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첫째는 이제 현재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본사가 이제 서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중공업의 기능과 권한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가고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은 사실상 자회사의 성격을 가지면서 예.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제 지분을 이제 배분한 것을 보면은 자산과 이윤 현금성 자산은 이제 서울로 13조 정도 이상을 가져가게 돼요. 13조. 예. 울산에는 이제 7조 정도 부채를 남겨놓게 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중공업의 어떤 수익 구조로 보면은 예. 매년 5천억 정도의 어떤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예.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14년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문제나 고용의 문제나 노동자의 기본급 문제가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여기에 따른 어떤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또 이제 이것으로 인한 또 연구 기능과 이런 것이 이제 서울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예. 서울 판교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리로 옮겨가게 되고 나면 이제 인구 유출도 심해질 거고 세수 감소도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예. 거기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 전반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임금 문제, 또 노동 조건,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훼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그 주주 총회장까지 변경하면서 회사 분할, 이 물적 분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남은 어떤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대우조선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산업은행과의 어떤 MOU 체결을 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의 어떤 설립 취지도 그렇지만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 대 기업의 어떤 그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기 어렵다. 공적 기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이라 하면 곧 이제 정부에서 충분히 이제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이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울산만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대우도 그렇고 또 그 기자재 부품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창원, 김해 등 경남 일대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산업이 어려지면서 최근에 한 10만 명 정도가 고용을 잃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이제 독과점 문제를 피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설비나 생산 설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이윤을 더 남길 수 있겠지만은 지역 경제나 노동자의 고용이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것이 저는 온당한 조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주주총을 통과했다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울산시장까지도 이렇게 동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이 관련되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쩌 이런 노조가 이제 오늘도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 어쩌 노조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또 이 노조 귀족주의 같은 얘기들 그리고 민주노총이 배후에서 모든 걸 좀 좌우하고 있다는 이런 시각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결부가 돼서 그렇게 지금 이 전면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요. 이제 조선산업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23만 정도 조선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생존권을 잃고 울며 불며 이제 떠나갈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던가 우리는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그나마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 경기가 좀 좋아지기도 하고 수주 현황이 좋아지면서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대우조선에 8,700억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예. 이렇게 좋아지는 거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고요. 예. 노동자들의 어떤 뭐 귀족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한 25년 차 되는 사람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예. 궁금하시죠? 예. 연봉 1억이 다 넘는다 그러는데 월 300을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 300을 못 갖고 온다고요? 예. 왜 그렇죠? 계속 후퇴되어 왔고요. 예. 임금 계속 후퇴되어 왔고 기본 어떤 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 계속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밀리고 이러면서 제대로 임금을 지금 정상적으로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이 과정에서도 임금 체불이 일어났고요. 예. 여전히 어쨌든 임금 체불로 임금을 잘 받지 못하면서 예. 국가에서 주는 어떤 최단금으로 메꿔가는 이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예.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현대중공업 보면은 2월달에 주주들은 현금성 어떤 간에 그 배당을 받아가지고 836억을 가져가는 또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공정하게 봤으면 좋겠다. 노동자들의 어떤 불법성을 볼 게 아니라 그들의 울음이 그들의 호소가 어떻게 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봤으면 좋겠다. 불법성보다는 그 1억짜리 그 노동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1억짜리 영수증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임금을 영수증을 연봉 1억이라는 것을 저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 보니까 정말 생활이 안 된다고 우물우물 찾아오는 노동자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부분은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는 과정으로 우리 정치가 우리 어떤 사회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선 해결돼야 될 과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이고, 목이 다 쉬셨네요. 아이고, 참, 제가 지금 현장에 얼마나 지금 열기와 이런 것들이 참 미루어짐작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